밤에 자다가도 2번 이상 깨어서 화장실을 가고 화장실에 가는 도중에 바로 소변이 새어버리는 증상을 얘기를 해요. 술도 있을 것이고 커피도 있고 초콜릿도 제한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은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요실금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요실금은 절박성 요실금이 있고 또 과민성 방광이라는 증상이 있어요. 정상적으로 우리는 하루에 4번에서 6번 정도 깨어있을 때 화장실을 가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가끔씩 이것보다 더 자주 가시는 분들이 있죠. 또 한 번 화장실을 가면은 250에서 350cc 정도를 배뇨하는 것이 정상인데 자주 화장실은 가지만 훨씬 더 적은 양을 소변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절박성 요실금은 무엇인가? 절박성 요실금은 내가 지금 화장실 가고 싶다라고 요일을 느끼는데 참지 못하고 화장실에 가는 도중에 바로 소변이 새어버리는 증상을 얘기를 해요. 과민성 방광이라는 것도 절박성 요실금과 함께 있기도 하고 또 따로 있기도 한데요. 과민성 방광은 하루 종일 소변을 보고 싶어요. 화장실에 너무 자주 가고 8회 이상 간다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리고 밤에 자다가도 2번 이상 깨어서 화장실을 가고 방금 화장실에 갔다 왔는데 여전히 잔뇨감이 있고 절박성 요실금처럼 화장실을 갑자기 가고 싶다라는 그 긴박함이 드는 요절박이 있을 때 이럴 때를 우리가 과민성 방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절박성 요실금이나 과민성 방광의 치료로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보존적 요법이 있습니다. 보존적 치료에는 생활습관 교정이 있고 행동치료가 있어요. 생활습관 교정을 먼저 살펴보면은 우선은 소변을 많이 보게 하는 음식의 섭취를 줄여주는 게 중요해요. 그 중에는 술도 있을 것이고 커피도 있고 초콜릿도 제한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는 물을 많이 먹는 것이 좋다고 물 섭취를 많이 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물 섭취도 줄여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 외에도 금연이라든지 체중 감량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생활습관 교정 외에도 외음질 위축증이 있다라고 하면은 국소 에스트로겐 요법을 적용해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 외에도 아주 중요한 치료 2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골반 기저근 강화 운동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케겔 운동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방광 훈련입니다. 이 2가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리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보존적 치료가 첫 번째 치료기는 하지만 보존적 치료만으로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럴 때는 우리가 약물요법을 함께 적용하게 되는데요. 약물요법 같은 경우는 일단 약을 시작하면은 4에서 6주 정도는 지나야 정확한 약물의 효과가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고 약을 한번 시작하면은 최소한 3에서 6개월 정도는 복용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복용을 한 다음에 재평가를 통해서 치료를 지속할지 중단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약물요법으로는 크게 2가지 종류의 약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항콜린제라는 약물이고요. 또 하나는 베타3 수용체 작용제라는 약입니다. 항콜린제는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해오던 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치료제들이 나와 있는데 이 약의 기전은 방광 근육이 수축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입니다. 수축을 막아줌으로써 방광이 충분히 이완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 저장기 동안에 충분한 소변을 저장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보시면 되세요. 하지만 이런 항콜린제 약물은 입마름이라든지 눈이 건조해진다든지 변비 등의 부작용이 빈번하게 나타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2번째 약물은 베타3 수용체 작용제라는 약물이에요. 이거는 항콜린제와 반대로 방광의 이완을 도와주는 약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방광이 저장을 해야 되는 그 시기를 조금 더 편안하게 이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고요. 항콜린제에 비해서 부작용이 적어서 요즘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혈압과 심박수 증가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고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으시는 분이라면 꼭 피해야 하는 약물입니다. 하지만 보존적 요법과 약물 치료에도 특별히 호전이 안 되는 경우라면 그 외에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가 있어요. 많이 하는 치료는 아니지만 3차 의료기관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방광 내에 보툴리누스 독소 주입술, 천수신경 조정술 혹은 수술적인 치료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절박성 요실금과 과민성 방광에 있어서 수술 외의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중요한 거는 보존적 치료를 하고 나서 약물 치료로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 이때도 반드시 보존적 치료는 함께 해주시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를 하면서도 골반 기저근 강화 훈련이라든지 방광 훈련 등을 함께 해주시는 것이 증상 호전에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